지금 환경부가 지금 주최해서 교수님들을 모셨는데 환경부를 비판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네, 요즘 노후 경유차 관련해서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사실 이게 경유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차 여러분들의 차에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거 유심히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지금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있냐면 길에 있는 무인 카메라로 그냥 찍어요. 돌아다니는 게 그냥 번호가 찍히기만 하면 과태료가 무려 10만원. 근데 그게 그냥 10만원이 아니라 카메라에 찍힐 때마다 10만원. 하루에 10만원씩 계속 내는 거예요. 무인 카메라니까 걸렸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계속 10일 정도 이렇게 다녔다 그러면 100만원 내는 거야. 20일 한 달 다녔다 200만원 300만원 내는 겁니다. 야, 세다. 큰일 나는 거죠. 사실상 노후 경유차 이젠 절대로 운행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작가님도 지금 현대 산타페 CM 타고 있잖아. 그거 안 걸립니까? 오프라인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안 걸려. 네, 저희 작가님도 좀 시겁했다고 하던데, 네, 2010년식은 괜찮대요. 그럼 언제부터 문제라는 거냐? 2005년식, 15년에서 20년 전 차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차들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물론 노후 가솔린 차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근데 1987년 이전 생산차, 그러니까 지금부터 24년 전 차만 단속 대상이 돼요. 소나타로 치면 소나타 1세대, 그리고 그랜저로 치면 갓그랜저, 요 차들 요즘 몰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해당 사항이 별로 없으시죠? 물론 디젤 노후차 이런 차 15년이나 넘은 차 몇 대나 되겠어 싶지만 찾아보니까 57만 대라고 합니다. 57만 대. 이분들한테 갑자기 차를 운행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이게 범법자도 아닌데 무슨 죄인 취급받는 기분도 드실 거고. 환경부에서는 이 차들 조기 폐차하고 차를 사면 600만원 주거나 아니면 이 차에 DPF라는 장치를 추가로 붙여서 그래서 좀 친환경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드는 비용 400만원 중에 90%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별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문제는 있습니다. 차라는 게 그냥 금전적으로만 따질 게 아니에요. 이 차라는 건 굉장히 감성적인 물건이어서 이 정든 차 폐차하기 싫은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올해는 됐지만 난 운행 별로 안 했다, 완전 새 차처럼 운행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차들을 타시는 분들은 폐차하기 싫으신 거죠. 그리고 그 차들한테 그럼 DPF 장착하면 되겠네요 하는데 DPF가 장착되지 않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또 나는 폐차하긴 싫어, DPF 장착은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어쩌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환경부 입장도 이해되고요, 소비자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하나 진행했습니다. 이 간담회에는요, 환경부, 서울시, 그리고 학계 교수님들, 그리고 노후 경유차 오너분들, 이런 분들을 다 모셔서 열띤 토론을 했는데요. 우리 모카 클래스 이 정도입니다. 네,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담회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지난번 모카에 나와서 말씀해 주셨던 환경부 김경미 사무관님 이번에도 나와서 열심히 진행해 주셨고요, 이 교수님들도 나와서 아주 좋은 발표 많이 해주셨습니다. 연세대 임영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경유 차량의 배기가스에 대한 것들로부터 노출됐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30여 명의 역학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폐암이나 방광암에 대한 게 명확히 증가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져서 전문가들이 그냥 만장일치였습니다. 네, 디젤 배출가스 저감은 실제로 해보니까 초반엔 되는데 나중에 관리가 도저히 안 되더라. 그리고 WHO에서 디젤차로 인해서 폐암, 방광암이 명확히 증가되는 증거를 확인했다. 그래서 지금은 1급 발암물질이 됐다, 이런 거고요. 클린 디젤 정책을 정부에서 내놨는데 이 클린 디젤 정책이 잘못된 거였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가 지금 주최해서 교수님들을 모셨는데 환경부를 비판하고 계세요. 그리고 녹색교통운동의 송상석 처장님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화물차도 문제 많은데 승용 SUV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이것도 결코 적지 않고 대등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시면 미세먼지 배출량하고 질소산업 배출량이요, 결코 화물차에 비해서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화물차 매연 막 나오면 와, 저 매연 저거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SUV, 승용 이것도 심각하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유럽에선 디젤차 운행 제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운행 제한제도 우리보다 더 빨리 했고 굉장히 많은 도시가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시면 저감장치 부착해주는 사업, 엔진 개조해주는 사업, 그다음 폐차할 때 보조금 주는 사업을 해요. 유럽은 할까요? 유럽은 안 합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요.
도심에 아예 못 들어가게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폐차 지원금을 주거나 엔진 개조비나 뭐 DPF 장착비 이런 거 안 준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주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주니까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반발할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인덕대 노형규 교수님도 나오셨는데요. DOC에서는 매연을 줄이는 게 얼마나 줄이느냐? 엄청나게 조금밖에 못 줄여요. 근데 제어 기술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더 못 줄이겠죠. 그래서 유로3 사양의 DOC 지금 우리 3종 적용 안 해주는 것처럼 효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디젤 차들 보면 DPF 말고 DOC라는 저감 장치가 달려있는 차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지금의 환경 규제를 통과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디젤차 전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요즘 디젤차가 아니고 옛날 디젤, 15년 아니면 그 이전 디젤차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디젤차들은 DPF 그리고 요소수까지 넣게 돼 있어서 실제로 내놓는 배출가스를 보면 가솔린 차보다 오히려 더 깨끗한 걸로 돼 있죠.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다 다루진 못하지만, 일단 첫 번째, 이 김주섭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문인데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일단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원인이 맞는 겁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미세먼지가 애초에 중국에서 날아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왜 굳이 경유차를 원인으로 지목하냐? 아니, 중국에서 오는 게 90% 이상인데 그 경유차 미세먼지 갖고서 갑자기 차를 운행해라 마라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완전 설득력 있습니다. 사실 좀 억울하죠. 경유차가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 1.3에서 1.7 마이크로그램 미터 세제곱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과 5%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거 가지고. 근데 연세대 임영욱 교수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원인은 당연히 중국이고 당연히 그게 맞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발표되는 것과 달리 측정 장소가 실제 도로에서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니는 곳은 도로가니까 거기서 측정하면 이 미세먼지 원인은 그 자리에선 대부분 차다라는 거죠. 이날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셨네요.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까 커머니에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나오는 GDI 엔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GDI 엔진이 관리가 안 됐을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초미세먼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가솔린 차량은 배관 검사를 하지 않아요. 현재 불합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절 관리제를 미세먼지 때문에 계절 관리제를 12월 금요일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면은 연중 가장 날씨가 좋을 때구나. 왜냐면 중국 쪽에서 바람이 불지 않죠. 연세대 임영욱 교수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경유차가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게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GDI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면 경유차 못지않게 문제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후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규제의 어떤 원칙이 조금 다른 것이다라는 걸 조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주 종합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유차는 1A입니다. 인간한테 증명돼서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거고, 휘발유차는 2B입니다. 네, 디젤하고 가솔린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디젤은 1A 등급이고 이 가솔린은 2B 등급이다. 그러니까 가솔린도 나쁜데 디젤만큼 나쁜 미세먼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뭐 여튼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특히 타이어에서 나오는 먼지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후 경유차가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이 지금 대기오염 물질,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 중에서 제일 나쁜 미세먼지의 종류는 인간이 에너지를 썼는데 그 에너지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우리가 겨울에는 차라리 예열돼야 되고 막 연료 효율이 같은 연료를 써도 여름보다는 먼 거리를 못 가는 이유가 연소 효율이 나빠지는 건데 모든 내연기관이 다 나빠지는 거예요. 더구나 겨울이 되어지면 우리가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난방이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연료의 사용량이 지역적으로 늘어납니다. 땅하고 공기의 온도 차이가 커지면 멀리까지 이동을 하는데 이 현상이 여름엔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자연현상이 되어지고, 겨울이 되어지면 이게 낮아져 차이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도망가지 못하는 속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겨울에 공기오염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엔진이 차가우면 그만큼 제효율을 못 내고 이 완전 연소가 안 되니까 나쁜 공기가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예열하는 것만 놓고 봐도 겨울철에 연소가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거기서 나쁜 연료가 얼마나 나오는 건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일리 있습니다. 겨울철에 난방을 하고 그리고 공기가 여기 갇혀지게 되는 거, 날이 더워지면 그만큼 공기 흐름이 빨라져서 그래서 오염물질이 멀리 퍼져나가서 좀 분산되는데, 이 겨울철에는 공기 흐름이 갇히기 때문에 그만큼 오염물질이 여기 가둬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겨울철, 봄철에 대기오염 계절 관리를 하는 이유가 있긴 있네요. 네,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 크게 두 번째는 이 DPF를 장착 못하는 차종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디젤 매연을 걸러주는 장치, 이 DPF만 있으면 그냥 어지간한 매연들은 좀 걸러집니다. 그런데 주로 사륜구동차들, 이 뒷부분 공간이 없어서 DPF 장착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DPF를 달고 싶은데도 못하는 차량이잖아요. 미개발 차량이지만 미개발 차량이 아니라 개발은 돼 있지만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에요. 미개발 차량이 절대 아니에요. 네,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지금 보상은 이 폐차 보상금 그리고 DPF 장착,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폐차를 하고 싶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DPF를 달고 싶어도 못 다는 차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DPF는 못 달아도 우린 DOC라는 건 달 수 있지 않냐, DOC 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요것 조금 복잡합니다. 이 DOC라는 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차량 제작 당시에 완성차 업체가 부착해 준 거, 그러니까 소위 순정품. 현재는 이건 인정이 안 돼요. 2006년 이전의 기술이라서 너무 옛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하지만 DOC 중에는 새롭게 만들어서 장착한 거, 그래서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DOC도 있는데요. 이게 붙어있다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동차 검사를 난 통과했어. 통과를 했는데 환경부가 그거 운행 못한다고 하면 어떡하냐? 라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그 기준에 맞춰서 그게 문제가 없이 지금도 작동되느냐, 요걸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에 만들었던 그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당시 몰랐던 거지, 지나고 보니까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없이 검사에 통과했어도 그때 그 차를 지금 만들면 안 되고, 그때 그 차를 지금 문제가 없다 손 치더라도 그걸 운행 가능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게 지금 환경부 방침입니다. 네, 보상안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폐차 보조금을 왜 300만 원밖에 안 줘? 폐차 보조금 300만 원이면 그거 받아갖고 도대체 어떤 차를 살 수 있냐? 폐차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폐차에서도 70% 보상이에요. 30%는 뭐냐? 경유차를 제외한 새 차를 사야지만 30%를 추가 보조금을 줘요. 왜? 중고차 사도 왜 30% 지원 안 해줘요?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폐차를 당하는데 왜 70%만 줘요? 억울하죠. 박병 기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하면서 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한 이제 추가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사실은 노력을 좀 많이 했고요. 아까 소득분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생계형 차량이라든지 영업용 차량, 그리고 뭐 저소득층의 차량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차량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혜택을 드리려고 지금 이제 예산 당국하고 협의가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왜 신차를 살 때만 추가 보조금 그 30%를 지원해주는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이면 그 고시가 개정이 되고 지침이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폐차 보조금이 6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600만 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기존에는 폐차할 때 70%만 줬고, 그리고 신차를 구입할 때 30%를 더 줬어요. 근데 이제는 중고차를 구매해도 30%를 준다.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진짜 다행입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죠. 아니, 15년 된 차를 타던 사람이 무조건 새 차를 다시 사야지 지급해준다.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고차도 모든 중고차가 다 되는 건 아니고, 배출가스 1, 2등급, 1등급이나 2등급인 자동차를 살 때만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DPF 장착 가능한 차들은 여전히 DPF 장착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 개조 가능한 차량도 LPG라든지 이런 친환경 엔진으로 개조비를 지원해 줍니다.
네, 사실 오래된 차일수록 사람 몸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많이 나와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폐차하는 게 사실 운전하시는 오너들의 건강,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길이겠죠. 하지만 자동차라는 것이 좀 묘해서요. 어떤 분들은 중고차로 이 차를 떠나보낼 때 막 눈물이 난다고 해요. 이해됩니다. 그만큼 감성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 폐차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해서 폐차하도록 하는 거겠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세금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일단 금액이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예산 한계가 있으니까 이 대상자도 충분히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57만 명이나 되는 이 소비자들, 이분들이 모두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분들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좀 잘못인 것 같아요. 이 폐차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이 차들을 판매할 때는 친환경차라고 해서 판매하고 거기서 수익을 다 창출하셨잖아요. 이 자동차 제조사들, 이 차들에 대해서 해결안을 좀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과 10년 안에 모두가 전기차로 전환할 거예요.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지금의 그 가솔린 자동차, 지금 어떤 차를 타고 계시든 그 차를 운행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이나 주요 대도시에 배출가스 제로 구역이 분명히 생길 거고 거기 못 들어가시게 되실 거예요. 지금 사대문 안에 혼잡 통행료 내는 것처럼 돈을 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통행 금지, 이런 식의 제도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서 겪으시는 이 문제들이 이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겪게 될 그런 문제라는 거, 이것도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oker.